앞서서 민주당이 공개한 이 녹취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와 통화한 17초 분량의 내용인데요.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내용을 듣고 왔는데요. 여기서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출석했을 때의 목소리가 지금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했던 그 부분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에 들어와갖고 여성을 마녀 사냥하는 걸로 정치를 끌고 가느냐. 선수들끼리 싸우다가 힘에 딸리니까 링 밖으로 가서 남의 마누라 두들겨 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비겁한 정치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한번 마녀 사냥했다고 해서 맞들여갖고 또 마녀 사냥으로 정치를 끌고 나가는 거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장훈 사장님, 네.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녹취를 듣다가 오늘 목소리를 다시 들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좀 뭐랄까요, 귀에 꽂혔던 건 마녀 사냥도 마녀 사냥이지만 여성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여성이라는 그 단어를 꺼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김건희 여사도 여성이고 자신도 여성 국회의원 아닙니까? 여성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 남성 정치인보다 이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약자고 소수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의 희소성, 다선 의원의 희소성 뭐 이런 점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여성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국민이 선출한 그 공직자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두고 저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저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주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 부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건 자유인데 그게 이제 국민들과 공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감이 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역풍을 분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더 대답은요. 본인이 지금 정치자금법과 관련돼 가지고 검찰 조사 받으러 가가지고 뜬금없이 마녀 사냥 얘기하는 거는 A를 물어봤는데 B를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본인 앞에 닥친 지금 현실적인 문제부터 잘 해결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들으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기문란 범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장 변호사님, 여당에서는 이거는 위법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임 전날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어서 공무원이 아니란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취임 전날인 5월 9일에 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일정을 보면요. 이 15개 내각의 20명 차관을 발표합니다. 이게 공무원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고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직책을 말합니다. 예. 대통령이야말로 그렇죠. 그리고 그날도 여러 해외 귀빈들을 만납니다. 심지어는요, 인수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들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인이 가장 그 위세가 등등할 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저는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 이거는 사법 처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과 이렇게 편하게 전화합니까? 명태균이란 사람은 실제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낭설이다, 과장이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육성이 공개됐다는 건 어쨌든 그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셔야 되는 그런 국면에서 짜집기다, 위조다, 변조다 이런 식으로는 이 사태가 절대로 엄호되지 않을 겁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 녹취가 짜깁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이야기 듣고 김 전 부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녹취에 등장하는 명태균 씨도 전혀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녹취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잘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이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유세기관 중에 수고했으니 해주라는 말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된다. 크게 세 구간에서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편집됐다고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편집 안 된 부분을 통으로 끊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민주당에서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국감장에서 들어보자라고 맞섰지만 결국 들어보지 못한 상황인데요. 김 전 부대변인님은 이 시점에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보십니까? 이게 보면 통실비밀보호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랑 이제 앵커, 구자준 앵커랑 전화 통화한 부분을 제가 공개하면 상관없습니다. 둘 다 인지를 하고 동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저희의 통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을 하면 그거를 어떻게 가공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야당이 현장에서 그거를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원본이 아닌 거죠. 본인들이 가공을 해놓은 부분인데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소리 전문가들이 그걸 하고 법적으로 그걸 판단을 봐야 된다는 게 여당과 대통령실의 논리입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당시 MBC가 얘기했던 바이든이 틀렸다고 1심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바이든과 국회, 미국의 의회를 욕하고 비판했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감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1심에서 아닙니다. 1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도 MBC에 하라고 했는데 MBC는 거부하고 항소를 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이든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MBC 쪽에서 거기 자막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저도 방송 기자를 했기 때문에 안 들리면 그거에 대해서 블랭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블랭크를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이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바이든이라고 생각하고 듭니다. 그게 각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17초에 그 녹취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앞뒤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뒤에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빠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선상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진실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공무원 신분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야당이 단순히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실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서 법적으로 이건 탄핵을 가기 위한 어떤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게 법에 의해서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동의할 수 없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대통령은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차이가 큰 게 이거는 의사입니다.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냐? 친박 의원들을 사실상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청와대에서 하고 그 자료를 당에서 넘겨서 당에서 리스트업을 뽑고 그래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거죠. 한마디 더 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 울산 선거 개입 의혹, 그거는 대통령실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게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중을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큰 겁니다. 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전의 사례들과 지금 사례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 부위원장. 일단 저는 그 여당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해명을 할 때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팩트 체크를 다 하시고 하셔야 된다. 저희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요 3분의 1도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를 또 내놓잖아요. 그러면 또 그 해명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궁지에 몰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짜깁기를 했다. 그러면 전체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법원에서 주진우 의원이 일부 공개한 거에 대해서 또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떳떳하니까 모두 공개하잖아요, 재판부에. 예.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를 공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게 통신비밀 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법원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홈 TV 집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CCTV에서 음성이 녹음된 것은 법적 효력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이 삼자가 녹음한 게 아니라 블랙박스에 설치된 거에서 블랙박스에서 녹음이 된 거라고 하면 이것은 홈TV와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교시 바이든 날리면 듣기평가, 2교시 친오빠는 누구냐, 추리 영역, 3교시는 뭡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종합적으로 조금 팩트 파인딩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이런 식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해명을 하셔야지 자꾸 당선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그 말은 곧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과 관련해서 잘못은 했지만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야 된다는 식의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차후에 발목을 더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 블랙박스 말씀하셨는데 한 언론에 의하면 블랙박스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 듣기 평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MBC가 들리지 않은 녹취를 자막을 입혀서 왜곡을 시킨 거죠. 그게 듣기 평가를 MBC가 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방송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죠. 잘하고 있다 19%, 잘 못하고 있다 72%, 긍정평가는 역대 최저,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가 나온 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뭐 기자회견이 됐던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네, 실장님. 대통령의 지금 입장 벌써 표명이 있을 알겠습니다. 것으로. 구장 차장님, 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할 것이다라는 보도는 사실은 이 녹취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녹취가 보도되면서 국민과의 대화의 성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의 녹취록 공개되기 전에 국민과의 대화는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절반이 끝나가니까 그러니까 전후로 나눴을 때 전반에 대한 이 소회를 얘기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명태균 씨 녹취록이 불거졌고 그리고 이것에 대통령의 육성이 담기면서 혹시 대통령 취임 전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차분하게 2년 6개월의 국정 성과를 공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국민과의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 명태균 씨 또는 선거 개입 논란 이거에 대한 진솔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인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방법과 시기를 가지고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내일 있을 시정연설은 참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